안녕하세요. 매일 미국 주식 사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18일입니다. 오늘도 다시 볼까요? 마이너스 5%. 가볍게 시작하는군요. 오늘은 또 많이 빠지나봐요. 막 변동성이 심한. 그 사이에 조금 더 빠졌구나. 애들 재우고 오느라고 시장을 못 보고 왔더니 이 정도면 뭐 저번에 마이너스 12%에 비하면 뭐 가볍죠 뭐. 디즈니 어제 샀는데 7%나 떨어지네. 너무 많이 떨어져요. 그렇다고 뭐 제가 힘들거나 그러진 않은데 저는 이 시장에 참여 있는 분들이 조금 걱정이에요. 저는 괜찮은데 혹시 너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을까봐 힘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폭락이 오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몇 년 지나면 다시 반등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폭락이 오면은 왔을 때 이렇게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가면서 해야 다음에 오를 때를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오르는 척 하다가 또 떨어지고 오르는 척 하다가 또 떨어지고 그렇게 몇 년 동안 계속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본 확 떨어졌다가 진짜 긴 시간 동안 계속 횡보 아니면 떨어지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 내가 바닥 신호 알려줄게. 내가 바닥 신호 주면 들어가. 이런 사람들 있어요. 또 뭐 리딩 뭐 이런 거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그 사람들을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사람들도 원칙이 있고 그 기술이 있으니까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너무 계속 변하니까 이게 기분이 안 좋네. 그런 분들이 바닥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바닥이라고 알려줬는데 오르는데 다시 또 떨어져. 또 쭉 아래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횡보해. 다시 신호 줄게 그러면서 다시 또 신호 줬는데 또 바닥이야. 한 1년 횡보해. 그럼 어떡할 거예요? 누가 그 손실을 그래서 지금 이거 아니다. 손절해야 될 때다. 이렇게 해서 손절했어요. 근데 오르거나 아니면은 더 떨어지거나 그러면 바닥이라고 했던 사람이 책임져 주나요? 저는 투자에 있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리딩을 받고 하는 건 정말 비추입니다. 조금 손해 처음 하셔서 걱정이 되면 조금 돈을 적게 투자를 하셔갖고 공부를 해가시면서 하든가 저처럼 무식하게 하든가 바닥 알려주는 사람이면은 신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닥은 신도 모른다고. 지금이 바닥일까요? 아무도 모르지. 그리고 오늘 보잉이 엄청 떨어지던데. 보자. 관심주. 제가 그 말 안 했구나. 보통 그렇게 바닥 알려주시는 분들이 돈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말은 정말 신중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돈 주진 마시고. 저도 옛날에 돈 준 적이 있어서 그래요. 돈 주고 한번 했었거든요. 폭삭 말아먹었죠. 연락이 안 돼요. 우리. 보잉. 저 사라고 이게 $100까지 왔나? 땡큐죠. 이렇게 와주면 보잉 하나 사야 되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냥 하나 사고 시작하네요. 보잉부터 매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냥 고민 없이 사는 거죠. $100면 싸게. 101.25. 옛날에 보잉 불과 3개월 전도 아니죠. 한 2달 전 그때 막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
그때 막 이렇게 360, 370 이럴 때 보잉은 300 아래로 떨어지면 매수해야 된다고. 그때 제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누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100이 돼버렸어요 지금. 300 이하면 사야 된다 그랬는데 100이 됐으니까 보잉이 비행기 없어지나? 얘네 이제 비행기 못 만드나? 정말 이 최대로 놓고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쭉 이렇게 하다가 쭉 올라갔다가 지금 요 자리가 와 됐어요. 이때는 의외로 이 가격이 2013년도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리먼 때 정도로 떨어지려면 한 50, 35 막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 정도는 지금 아니니까 요만큼 올라갔던 거 요만큼 다시 깎였네요. 그럼 한 요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100달러에서 저의 어줍지 않은 추리 실력으로는 절대 맞지 않는 추리 실력이죠.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역사가 진짜 길어요. 보잉이 언젠가는 이 우주로도 날아가지 않을까요? 아닌가? 비행기 못 만들나 앞으로? 전 보잉을 믿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횡보는 할 것 같아요. 횡보하는데 그냥 보잉 좋잖아요. 이름이 보잉. 아닌가? 이름이 좀 좋아요. 보잉.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그런가. 100달러면은 300달러에도 좋다고 샀었는데 근데 진짜 한 5년 동안 요 5년 전 가격으로 돌아온 거구나. 5년 전 가격으로. 그러면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이 샀던 분들은 어떡합니까? 3분의 1. 이때가 100%였다면은 지금 이 33% 된 거잖아요. 정말. 저도 보잉 있긴 있어요, 몇 개. 저도 5주나 있어요, 보잉이. 비중이 높아요, 보잉. 보자. 전체 비중에서 1.1%밖에 안 되나? 얼마? 이거 지금 싸져서 그래요. 싸져서. 원래 330달러에 5개라서 1,500달러였는데 지금 500달러로 변했잖아요, 이거. 1,000달러가 날라갔어요, 비중이. 그래서 얼마 안 되지. QILD는 아직도 괜찮네요. QILD 나쁘지 않은데. 클로락스, 와, 클로락스가 이렇게 버텨주다니. 이 장에서 33%나 이득을 나고 있다니. 락스 회사. 한때 클로락스도 바닥에 좀 있어서 제가 좀 우습게 여겼던 적이 있었는데 이럴 때 보니까 아주 명품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존슨앤존스도 잘 버티고 있고. 의외로 화이자가 또 잘 버텨요. 워낙 바닥을 튼튼하게 다져나갔고. 수벅. 오늘은 보잉 깔끔하게 샀으니까 더 살 거는 없고 시장이나 구경하고 있죠 뭐. 뭐야. 올랐네 그 사이에. 천천히 둘러보면서 아이 쇼핑이나 하죠 뭐. 돈도 없는데. 디즈니 떨어졌구나. 다음에 디즈니나 좀 더 사고. 호멜 얘는 호멜 좋은가요? 저는 호멜 뭔지 저번에 봤었는데 또 까먹었어요. 호멜 푸드였나? 지워야지. 락스, 티, 티도 사고 싶은데, 이야, 피지는 이럴 때도 오르는구나. 그리고 나이키는 64, ADM, 타깃, 인텔,
월그린 부츠. 얘는 약국이잖아요, 약국. 이거 뭐야? 델타항공? 어휴, 많이도 빠지네, 17%면. 얘네는, 비행기가 요즘에 못 나니까. 그리고 또, 보자. 코카콜라, 알트리아, 많이 빠지네요, 다. 시원하게 빠져요. 보자. ETF는, 저는 FXI랑 SPY 좀 사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고, 블랙록도 많이 빠졌네요. 코스트코 봐야 되겠다. 코스트코는 아직도 300 이상이고, 유배 집어넣은 애들은 맥커리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정말 무섭게. 맥커리. 이야, 메인 뭐야 이거? 아니, 메인은 뭐 하는 애인지는 항상 모르겠는데 잘 돈 빌려주는 애겠죠? 캐피탈? 여기 44였는데 얘가 16이면 아휴, 얘도 반이 넘게 까였네. 반이 넘게. 배당이 11%. 얘도 월배당인데, 저도 얘 좀 있는데, 메인. 자, 메인 비중이 얼마나 되더라? 이것도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또 확 쪼그라들었을까요? 0.6%? 41달러예요, 제가 평단이. 근데 18달러가 됐어요. 야, 오늘은 16이지. 16.99. 미치겠다. 그리고 관심주들 중에서는 FRT도 많이 떨어지는구나. 보잉 99.86까지 갔었나 보죠. 재밌네요. 역시 아이쇼핑이 진짜 재밌어요. 사지 않아도 이 다음에 사야지 하면서 제가 이 무디스를 좀 넣어놨거든요. 무디스. 얘네가 막 신용평가해주는 애들 있잖아요. 신용평가해주면서 돈 버는 애들. 완전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애들 아니에요? 아닌가? 또 무로 사라져 가는군요. 요 정도까지 떨어지려나? 111? 그러면 좀 사야 되겠다. 무디스. 무디스 정도 갖고 있으면 좀 있어 보이죠? 무디스. 그리고 야, PTY 이거 좀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18달러에 샀는데 11달러가 됐네. 근데 이 핌코 있잖아요, 이거 좀 그 변동성이 적다 그랬잖아요. 진짜 변동성 대박이에요, 얘. 왜 안 되지? 그 핌코 요거 포낙스. 와, 그래도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구나. 12달러에서 11달러로 1달러 떨어지긴 떨어졌네요. 와, 그래도 10% 떨어진 거구나. 거의. 그래도 이 정도면 얼마예요? 요즘같이 변동성 심할 때. 괜찮네요. 얘는 근데 수수료가 꽤 세요. 1.6%. 그거는 감안하고 해야 되는데 그만큼 안전한 것 같아요. 성장은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어딨냐? 또 패스트그래프 여기가 좀 저렴한 애들 모아놓은 건데 지금 또 렉 걸리나 보네요. 구경도 못해. 느려갖고. 컴퓨터는 좋은데 왜 이렇게 느리지? 지금 렉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나봐요. GD도 많이 빠지고 컴캐스트 진짜 시원하게 빠지네요. 고배당주. 이거 NRG 오늘 또 제가 월천님 영상에서 봤죠. 보고 얘네들이 좀 수상하다. 뭐 어떤진 모르겠는데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그냥 수상한 느낌만 받고 끝냈습니다. 전 16달러였는데 지금 7달러. 완전 폭삭 주저앉았네요. 반토막도 더 났어요. 배당 수익률이 지금 18%. 이렇게 줄 수 있을까요? 배당컷 안 생길까요, 얘네? 저렇게 주면 진짜 땡큐죠. 미래산업. 아, 얘네 제가 사고 싶었는데 잘 됐다. 아, 얘네 제가 진짜 미래산업 누가 추천해 주셨나 어디서 봤나 제가 그래갖고 저거 모아두고 살까 하는데도 항상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회를 주고 있어요. 드디어. 와, 5년 이내에는 이 정도고, 요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않나요? 지금 원래 200달러 가까이 찍었었는데 130. 한 요 정도? 70? 적당히 한 100 정도에서 쇼부 봐야 되겠네. 예, 로크웰은 100 정도 오면 사야 되겠다. 하니웰, 다 웰자로 끝나는구나. 하니웰, 로크웰. 얘는 아직 갈 길 머네요. 한 75 정도 오면 사야 되겠네. 린데 PLC? 5년. 212에서 159. 여기도 좀 아직 멀었어요. 떨어질. 한 110 정도 오면 사야 되겠네요. 배당 수익률도 괜찮고, 뭐 하는 종목인지는 잘 몰라요. 까먹었어요. 다 얘네들. 이름도 이상해갖고, 뭐 하는 종목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이거 적을 때는 알았죠. 적을 때는 알았는데, 다 까먹었어요. 저는 그렇게 기억을 오래 하고 있지 않아서. 아이쇼핑. 즐거운 아이쇼핑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보잉 뭐 볼 거 있나? 그냥 그래도 한번 구경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보잉. 그러니까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한번 여기에는 좀 최근 소식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여기에서 한번 봐야 되겠다. 시킹 알파에서 한번 봐야 되겠어요. 보잉 블리드. 피가 흘린다는 거죠. 굉장히 피가 철철 나고 있다. 오늘 나온 거네요. 보자. 코비드로 인해서 복구가 중단될 수 있다. 가격 목표는 10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상당한 단점이 남아있다. 이런 말은 저도 하겠어요. 이런 말. 그럼 뭐 그렇게 우리는 보잉 주식의 가격을 155달러인 10개월 조건에서 놓았다. 아니 76에서 233달러로 범위에 놓은 거면 나도 얘기하겠다. 1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에 범위에 놓아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닐까? 코비드로 인해서 그렇구나. 살펴보고 주의식을 얻어 내가 저지른 실수.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뭐 코비드가 나올지 알았어요, 누가? 근데 비행기가 진짜 멋있게 생겼는데, 야, 이러니까 장난감 같네, 얘네들 있고. 그렇구나. 뭐 만들다가 지금 실패했나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재인증해야 되나봐요. 보잉 737 맥스. 지금 안 됐으면 뭐 언젠간 만들어지겠죠. 뭐 보잉이 망하지 않는 이상에는 다시 만들지 않을까요? 737 맥스가 만들다가 잘 안 됐으면 다시 또 만들면 되죠. 재설계하고 1년. 겨우 1년. 18개월, 겨우 18개월, 막 이래. 두 가지 비용 요소, 생산 속도 감소랑 고객 보상. 돈 좀 물어줘야 되는구나. 멋있어요. 이런 걸 만들다니.
레고로 저는 이거 비슷한 거 하나 만들어 봤는데, 보잉 비행기처럼 생긴 거. 그렇구나. 뭐 지금 뭐 고객한테도 물어주고 비행기도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돈 많이 나가겠다 이런 건가 보죠 뭐. 그래서 생산량도 줄어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다 이런 거겠죠. 그래도 이런 737 맥스 이런 비행기를 뭔가 새로운 거를 도전을 하다가 지금 위기가 온 거 아닌가요? 그럼 뭐 다시 또 재도전해서 더 좋게 만들면은 또 그때는 수익이 또 나겠죠. 뭐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뭔지 모르겠고 이건 뭐야? 데이터 과학을 향하여 지금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왜 이런 그림을 넣어놨을까? 이 사람은 결론. 어려운 점은 보잉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거다. 그래. 그렇구나. 저는 보잉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보잉 사장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회사를 그냥 놔둬서 망가뜨릴 수는 없잖아요. 보잉에 있는 분들도 열심히 바꿔보려고 노력하겠죠. 그렇구나. 복잡하다. 투자자로서 혹독한 시기. 복잡하고 복잡하다. 꼭 역시는 역시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가? 공항 판매에 재진입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분은. 그렇구나. 저는 뭐 재진입 같은 건 없으니까 지금 사고 좀 저렴할 때 사두죠 뭐. 얼마나 떨어질까 얘가. BA 뭐 이거 보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완전 다 무너져 버려갖고 가격이 완전 다 무너져서 뭐 이런 차트나 이런 거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몇 프로냐. 야, 올라가네. 아, 역시 오늘 안 기다리고 바로 사길 잘했네요. 저점 매수. 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근데 비행기 앞에 많이 모여있지? 구경난다. 보잉 망한다며 이러면서 구경하고 있는 건가?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것도 좀 땡겨요. 꼭 여객기뿐만 아니라 이런 위성, 미사일 방어 이런 거 얼마나 미래에 정말 멋진 회사인가요? 이런 거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는 것만으로도. 근데 참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한순간에 좀 잡주처럼 느껴지잖아요. 저는 잡주 취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적정 밸류가 원래는 499? 이 사람들이 아주 지금 한 타임 늦구만. 지금 100인데. 그렇구나. 여기 어떤가 볼까요? 아니 한 9년으로 놓고 보면 야 진짜 엄청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손실이 그만큼 커서 그러겠죠. 그래도 뭐 가격은 저는 매력적인 가격이에요. 그리고 배당이 좀 잘릴 수도 있겠죠. 이 보잉은 앞으로 좀 깎이면 뭐 어때요. 지금도 얼마 안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보잉 8%? 8% 나죠? 배당 컷 생기겠죠 뭐 얘네들. 이거 2020년 3월 11일 오 따끈따끈한 게 나왔네요. 또 읽어야 돼? 빨리 내려보자. 결론만 보자. 우리는 보수적 측면에서 보고 대체 아이디어 뺄 거다. 또 이렇게 야박하게 빼냐. 좀만 기다려 주지.
배당 점수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예. 아무튼 오늘은 보잉 샀고 보잉 101.25달러에 아주 싸게 샀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또 보잉 샀다고 또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저는 괜찮아요. 저 분명히 얘기하는데 보잉 사고 아주 지금 즐겁습니다. 기분도 좋고 괜찮으니까 그거 왜 샀냐? 뭐 이런 얘기는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뭐 장기적인 예측을 하는 게 의미가 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안 잡히고 계속 없어질만 하면 생기고 없어질만 하면 또 돌고 또 보니까 이게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 많이 치명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회를 이 늪에 빠뜨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이제 침체가 될 거고 또 그만큼 이제 실물 경제도 타격이 굉장히 크게 되니까 모두가 힘든 시기가 되겠죠. 그게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고 이 사회생활 삶의 이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보통 우리는 주식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급반등을 좀 원하잖아요. 리먼 때도 그랬고 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라고 할 때는 거의 다 이 급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이게 너무 장기화되고 오래돼서 급반등이 아니라 오랜 기간 횡보나 아니면 점진적 하락 이런 식으로 가게 돼버리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뭐 세계의 유명한 똑똑한 경제학자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뭐 제가 뭐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냥 혹시 그렇게 되진 않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제 뇌피셜이었습니다. 급반등 할 수도 있죠. 뭐 내일 바로 다시. 예, 그러니까 너무 막 욕심이나 아니면 기회라고 너무 무리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정해놓은 원칙대로 하던 대로 늘 좋은 종목이 있다고 생각되면 뭐 분석도 해보시고 이것저것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마음에 들면 좀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인 것 같기는 해요. 성장이 더뎌지고 주가가 내려가면 실물 경제 많이 망가지면 많이 이제 주가도 그만큼 내려가야겠죠. 저는 그래도 그때도 쭉 모아갈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쫄리는 건 없는데 혹시라도 이거 영상을 보고 삘 받았고 좋아 바닥 한번 잡아보겠어 아니면 기회 한번 노려보겠어 이러시다가 많이 힘들게 되시는 분이 혹시라도 생길까봐 높아심에 그냥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